안녕하세요. 포인트 리더 여러분. 포인트 리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성장에 목말라 있죠. 많은 리더분들이 많은 성장에 목말라 있는 많은 누스킨 사업자분들에게 선물 같은 사진 2장을 준 리더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잘했냐라고 이게 물어보는 질문을 자주 받곤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잘 참아요. 참는 거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단어를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용어로 변경돼서 사용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무엇을 잘했지라는 생각을 하면 한 문장으로 일반화하기가 참 무척 곤란했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그 시간 하나하나가 다 중요했고 순간순간 또 극복했고 또 그걸 선택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핵심이고 또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된 거지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핵심만 얘기하라고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같이 인터뷰한 이 젊은 사업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성장의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해라라고 일반화하기에는 그 많은 시간과 내공의 시간 이런 것들이 변화를 노력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참 담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어찌됐건 이 비즈니스 청춘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들을 오늘 초대해서 잠깐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귀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도전도 많이 되고요. 오늘 인터뷰한 이 젊은 사업자와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또 같은 시대를 같이 사업하고 그런 평생 친구들과 현재의 포지션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포용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포인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인 욕구 충족보다는 긴 삶의 방향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리더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좀 많이 길게 인터뷰를 해서 다 담기가 너무 길어서 한 반의 반 정도로 좀 줄여 놓았어요.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저희는 랠리를 드림 캠프라고 하는데 에이스는 이제 어, 랠리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어, 드림 캠프라고 하는 용어를 좀 쓸게요. 지금부터. 네, 네. 드림 캠프. 그 2월달 에이스 첫 번째 제가 강의하고 저녁에 음, 강의하고 드림 캠프에서 강의하고 음, 사장님들이 다이아몬드 피는 점을 받을 때 처음 인상적으로 되게 받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얼굴을 안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 최익준 사장님이 볼 때마다 사진을 찍자고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왜냐하면 그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그 사장님들의 매력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의 깊게 보는 차에 이번 그 드림 캠프 에이스 드림 캠프에 갔는데 세상에 와, 100 어버브 핀을 아, 받는 거예요. 보통은 10 어버브 시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 에이스는 10 어버브도 있고 30 어버브, 그러니까 30 어버브도 있고 50 어버브도 음,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음, 사장님들 때문에 100 네, 어버브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어, 되게 되게 잘하는구나. 어떻게 드림 캠프에 100명 이상을 데리고 갔을까? 그게 이제 음, 사장님들한테 대단하다고 했는데 그게 작년 1월 달에 2명이 참석했다가 이번에 네, 100명이 넘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둘이 참여했다가 응? 1년 만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깜짝 놀랐는데 최익준 사장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정확히는 137명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한 번 더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인상을 심어드려야 또 이제 알아봐 줄 수 쇼킹했습니다. 있으니까. 쇼킹했어요. 작년 음, 첫 번째 드림 캠프, 2019년 첫 번째 드림 캠프에 둘이 왔다가 음, 이번 5월달 드림 캠프에 137명이 온 거예요. 팀이.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여지까지 사업하면서
가장 기록적인 일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아. 하여튼 아까 저 얘기하다 말았구나. 두 사람의 매력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매력이. 무슨 매력이 이런 거 있냐면 녹음시켜야 되는데. 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진짜. 잘 들려요? 이게 그 무슨 매력이 있냐면 우리 최익준 사장님 보니까 되게 예의 바른 거 알아요? 맞아요. 되게 이게 누가 됐건 되게 예의 바르더라고. 근데 아, 보통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면 살짝 거리감이 있거든요. 음, 근데 최익준 사장님은 예의가 바름과 동시에 거침없이 대시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거침없이 대치하는 사람은 살짝 그 무례한 경우도 있고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은 대시를 잘 안 하거든. 근데 최익준 사장은 되게 예의 바른데 음. 되게 예의 바르면서도 대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대시가 밉지 않게 대시하는 거야.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저 친구 봐라. 그래서는 이쁘더라고. 그런 게 되게 독특했고 변진희 사장님은 뭐라 그래야 되나? 변진희 사장님은 내가 몇 번 봤잖아요. 네. 행사장에서 자세히 얘기는 못했지만 내가 최익준 사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변진희 사장님의 매력이 있는 부분을 아, 정말요? 못 들었어요? 우리 변진희 사장님은 억척스러운데 억척스럽게 보이거든. 억척스러워 보이는데 이쁘게 억척스러워. 정말. 보통 억척스러우면 우악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변 사장님은 이쁘게 억척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저 너무 일단 신기해.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웃죠. 두 사람이 너무 매력 있게 열심히 해서 저도 되게 쇼킹해가지고 이렇게 초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1년 전에 2명이 참여해서 아무도 다운라인 없이 둘이 드림캠프 참여하고 1년 만에 지금 바로죠. 바로 며칠 전에 드림캠프에서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도 있는 상황에서 137명이라고 하는 다운라인을 같이 드림캠프에 참여했는지 이거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냥 악착같이 했어요. 이렇게만 하지 않고 분명히 두 분의 정신이라든지 어떤 행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시너지가 난 거고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좀 교감을 주고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또 동기부여도 받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인원을 늘리고 네트를 형성해 가는구나 하면서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전달해주고 싶은데요. 1년 전에 어찌 보면 둘이 드림캠프를 참여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그 두 사람한테 혹시 그날 이유 같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계기가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스폰서님께 부탁을 했었어요. 강병호 사장님께도 찾아가봤고, 또 박상현 스폰서님도 많이 찾아가봤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이제 랠리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셨었거든요. 2019년 1월에. 그때 이제 이미 근데 우린 찢어질 대로 다 찢어졌고 사무실도 없었고 이제 딱 저희 둘이가 이제 남은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투잡이고 다 뭐 핑계 대고 못 나오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둘이 가게 된 거였죠. 이 듣는 분들이 잠깐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중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최익준 사장님이랑 변진희 사장님이 그러니까 최익준 사장님이 사업을 전체 했던 게 한 몇 년 정도 됐죠? 지금까지? 올해가 한 5년, 네,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냥 싹 들으면 모를 것 같아서 간단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떤 갈등 관계,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팀 내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네. 초반에 같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뭐 갈등 관계로 인해서 이제 이 시스템에서 나가게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시스템에 나가서 한 2년 동안 이제 밖에서 혼자 사업한 거죠. 맞습니다. 네, 팀에서 같이 하는 뭐 랠리나 이런 걸 참여한 게 아니고 본인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있던 게 다 찢어지고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만 네. 남았다는 거죠. 네, 네. 그러고서 이제 2019년도 1월 달 에이스 네. 드림캠프서부터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모르고 들으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네. 제가 정리를 좀 해줬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딱 들어왔는데 이제 진짜로 너무 마음고생도 심했고 제 나름대로 저희 둘도 어쨌든 뉴스킨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저희 둘이 만났고 또 뉴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둘은 매일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둘의 결핍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딱 들어왔는데 어쨌든 뭔가 손가락질하는, 그러니까 저의 느낌. 그냥,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시선? 아, 그리고, 걔들 혼자서 알아서 음, 한다고 나가서 하더니 결국에는 네, 탈탈 털어먹고 둘이 네, 네, 왔구나 이렇게. 네, 그렇게 보는 느낌이 들었고, 또 내가 성장이 안 되어 있을 때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 내가 성장을 하는 걸 보여줘야 뭔가 동기부여도 될 텐데, 일단 그런 것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안 좋은 본보기를 보인 것 같은 죄책감도 너무 심했고, 그러면서 저희 둘이가 그때 피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랠리에서 그 울음을 참느라고 강의, 혼자 둘이 네, 참여하고. 네. 그 드림캠프에서 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진짜 서로를 봤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눈에 그 눈물을 참는 서로가 그런 걸 아, 마주하면서 우리 이거 역사다. 사진 찍자. 진짜 우리는 성장해서 다시 올 거니까 사진 찍자 했던 그 사진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네, 사진에. 네, 네. 아, 둘이 그 그냥 가만히 둘이 눈이 마주친 거네요. 이렇게 하고 네, 네. 사진 찍어 놓자. 네, 맞아요. 그래서 서로가 진짜 눈물 참느라고 표정이 되게 어정쩡하게 찍혔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사진이. 야, 하여튼간 그 밖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두 사람이 버티고 사업을 다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시스템에 다시 음, 뭐 어떤 이유였건 뭐 갈등 관계가 되게 심했건 나갈 때는 뭐 잘한다고 해서 나갔겠지만 어찌됐건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둘이 딱 그 모습이 한번 상상해 보니까 짠하네요. 그래도 그 드림 캠프에 온 처음이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형제 파트너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 창피하기도 했었었고 여러 가지 음, 그런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유스킨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사실 더 컸었고 저는 이제 변지샘을 지켜주고 어쨌든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지샘 얼굴 딱 봤을 때 눈물이 이렇게 눈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음, 그래 그러면 오늘이 우리 역사다. 우리 강의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힘든 우여곡절을 끝내놓고 그거를 나중에 성공했었을 때 나 이렇게 힘들었어라는 걸 되게 멋있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우리도 이날이 역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변진 음, 사장님이랑 자 우리 오늘 역사야 사진 찍자 둘이서 그리고 음. 이제 다시 네.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뭔가 웃음과 울음의 같은 그 약간 중간에 사진을 한번 찍었던 어. 그날이 아마 저희한테는 그날 이유가 좀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대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어떤 심정 그런 것들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계기 그날 그 드림 캠프 이후에 이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날 이후에 분명히 내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 외적인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저한테 되게 많은 되게 뭔가 이렇게 확 와닿던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많은 사업자들이 파트너들의 명단을 너무 연습장처럼 쓴다. 그 사람들을 연습장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효과적으로 쓰려면 뭔가 스폰서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아, 이게 내가 만약에 팀을 만들려면 내가 좀 더 역량을 키워서 그들의 명단들도 내가 잘 다독여 준다면 뭔가 그룹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뭔가 아이디어를 또 얻어가지고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런 내적인 부분들이나 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금 이 느낌을 계속 이렇게 뭔가 유지시켜 주려면 그들에게 결과치를 빨리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들이 뭔가 명단을 갖고 오고 그 명단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되게 최대한 제 거보다도 그들의 뭔가 명단을 올바르게 잘 담아보려고 되게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았었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저의 그런 실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하시나 보다. 2대1 리크루팅을 많이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데미 네, 리크루팅을 좀, 다운들의 명단을 직접 같이 만나서 쇼도 플랜을 많이 한 거죠, 본인이. 네, 네, 맞습니다. 어. 변진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하게 어, 된 게. 저는 일단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 그 행동을 체크해 보니까 음, 저는 항상 성과 중심이었고 음, 성장은 뒤로 제가 이제 미뤘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책도 안 읽고 강의도 안 듣고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걸로 계속 저는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난 성과를 냈으니까. 근데 뉴스킨을 다시 이해했을 때는 결국은 뉴스킨은 복제 사업이고 가르치는 사업이고 교육 사업인데 내가 하던 거는 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었는데 다시 나는 처음부터 해야겠다. 다시 나는 정말 초기 사업자로 생각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보니까 책도 안 읽고 강의도 안 듣고 있는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제가 MBM몰 가가지고 책을 거의 한 30권을 사왔어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거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서적부터 기본부터 진짜 뭐 리더십까지 그런 책들을 다 사와가지고 그 책들을 하나하나씩 읽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책에. 제가 내가 책을 안 읽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그 책을 밑줄 치면서 다 읽었는데, 와, 책에 다 나와 있는 걸 내가 몰랐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전 책에 있는 대로 하자라고 했고, 그때 이제 2018년 말부터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이제 쇼도 플랜 책이 엄청 다시 막 각광받고 했었었는데, 그때 저는 쇼도 플랜을 이제 거의 한 10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음. 소풀 책이 거의 너덜너덜 할 정도로 그 소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외울 정도로 100번 정도 읽으니까 뉴스킨 사업의 맥이 저한테는 좀 잡히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왜냐면 저한테는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책에서 나오는 대로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마침 이선혜 사장님이 쇼도플랜 강의를 해주셨고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 강의를 리플레이해서 들어보는데 이 슈플 책 내용이랑 뭔가 이렇게 어, 딱 매칭이 되면서 나는 그냥 내 사업의 맥은 무조건 책에서 나온 대로만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내 그룹은 무조건 슈플대로 키울 거라는 그런 게 뭔가 저한테는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도끼날을 잘 갈고 있었네요. 지금 몇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이제 네, 그 내가 기존에 할 줄 알았던 것들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네, 본인 성장에 많이 기여했다고 해서 성과와 네, 성장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성장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책을 그냥 너덜너덜할 때까지 읽고 네, 그 쇼더 플랜 책이 하는 거를 거의 뭐 숙제해서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충분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네. 오래되고 뭐 최신 책이냐 이런 걸 떠나서 본질에 맞아요. 충실하면 충분할 네.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음.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책을 초반에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한 번 음. 읽고 다른 책을 많이 읽었던 게 아니고 그 책을 6번 정도 읽었어요. 같은 책을. 아. 어, 사실 저는 네트워크 관련된 책은 그 책 한 권만 읽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네트워크 음. 관련 책을 안 읽었거든요. 다른 책을 어. 읽었지. 아니, 마케팅이나 이런 책을 읽었지. 그러니까 어. 한 책을 딱 씹어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 기본을 갖고 굉장히 많은 다른 배경 지식을 갖고 하면 훨씬 더 음. 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변지혜 사장님 보니까 그런 쪽으로 그렇게 좀 음. 심플하게 비즈니스를 음. 잘 전개한 것 같아요. 그 전과 분명히 그 실행의 방법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100명이 넘는 숫자를 1년 만에 그렇게 참여하게 하는지에 대한 본인이 실행했던 거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떤 게 있나요? 그전에는 왜 안 하지? 왜 시스템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스스로 안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컸지만, 이제 그 실행력 부분에서 뭔가 하우투 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꿈을 계속 키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가 마인드를 길러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시스템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참석률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그런 열정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팀을 만들고 싶었냐면, 늘 조규철 스폰서님께서 늘 얘기해 주시는 게, 너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팀을 늘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 한 명 한 명이 다 매력 있고, 한 명 한 명 다 끼와 재능이 있는데, 그런 재능과 끼가 여기서 다양하게 공존하게 저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살려주고. 그래서 음. 그런 끼가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왔었을 때 그 사람도 자기의 끼를 방출하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역점을 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같은 성과를 냈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 팀들의 대부분은 저의 STP를 그냥 똑같이 다 해요. 들은 저의 STP를 똑같이 하고 있고, 몇 그러면 제가 분짜리 이렇게 STP인가요? 저희 뭐 몇 10분 분짜리 정도, STP예요? 아, 10분 정도의 네, 10분 정도 STP STP, 정도를 쇼더 하면, 플랜을. 쇼도 플랜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팀을 내가 이렇게 담았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운 신규를 데리고 왔었을 때, 변진희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라든지 이런 팀으로 담는 부분들이 동반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부분들은 누군가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좋은 것들을 전달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재밌는 공간이야? 나 한번 이곳이 또 오고 싶게끔 만들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요약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늘어나는 데에는 들어오면 최익준 사장님이 할 줄 아는 쇼더 플랜 10분 정도의 쇼더 플랜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잘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서로 간의 장점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고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를 보여줬다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두 가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요약하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음. 첫 번째는 파트너들의 실력인 것 같아요. 음, 제가 파트너들을 못 믿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은 음, 내가 이 아, 상대방을 믿어줘야 내가 하는 부분 역할을 나누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일단 파트너들 못할 거야.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이래서 저는 제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금 파트너들을 신뢰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파트너들한테 오히려 사장님 못해도 괜찮아. 근데 사장님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역할을 조금씩 나눠줬더니, 진짜 처음에는 정말 조금 서툴게 하다가 진짜 잘해내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다 잘 해내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냥 그 사람이 처음에 뉴스킨을 만났었을 때 잘하든 못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할까?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 그리고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 어쨌든 파트너들이 어, 진짜 저 자신 없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제가 거기서 또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서 아, 이게 정말 내가 잘하는 것보다 파트너들이 잘하고 성장했을 때 진짜 기쁘다는 말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 인원을 점점 불려나갔을 텐데 그 불려나가는데 뭐 본인들이 했던 뭐 시스템이 됐건 아니면 활동이나 아니면 위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파트너들이 처음에 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파트너들이 뭔가를 했었을 때 제가 수습을 한다는 그 뭔가 이렇게 안도감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저희 팀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 그, 뭐라고, 파트너들이 이렇게 뭔가 할 때 겁을 먹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근데 그냥 제 스스로 얘기해요. 자, 그냥 사고 쳐도 돼. 내가 어차피 수술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고 친 다음에 마음껏 뱉어. 지금 겪어야 될, 어차피 지금 겪나 나중에 겪나 겪을 일이니까 지금 겪어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실력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쳐도 나는 자신 있게 그 부분 수습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고 해서 그들에게 뭔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주고 해봤었을 때 사실은 이게 주로 유스킨이라는 게 뭘 하라고 시키나요? 뭘 한번 그냥 뭐 해보라고 하나요? 데모를 하도 마찬가지고 이 아, 사람들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초대 멘트를 사실 못 던지고 클로징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클로징이라든지 이런 초대 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뱉어봐. 그 다음에 만약 안 되면 나를 불러. 내가 가서 저는 항상 그분이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항상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수습해주고 만약 수습해서 그가 좀 뭔가 작은 성과가 나면 그들이 또 용기를 내고 또 이렇게 작은 성과들이 하나하나 모였었을 때 그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또 재미도 느끼고 그렇게 재미를 좀 느끼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금씩 이 좀 약간 어려워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서 차근차근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그들이 혼자 사면서부터는 어쨌든 숫자가 이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숫자가 쇼도 플랜이 내가 그들에게 복제하고 그들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그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또 아낌없이 또 도우려고 많이 했었고 좀 든든하게 음. 지켜주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팀원들이 최혜순 사장님한테 조직이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곳에서 모든 게 끝났네요. 뭐를 잘했는지 끝난 것 같아. 그 아빠라고 하는 함축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희들 뭐 해도 다 뒤에 책임져 줄 수 있으니까 잘 못해도 되니까 또 못하면 내가 다 뒤처리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봐라. 그렇게 하고 위임을 해주고 해보게 하고 시도해보게 하고 도전해보게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불안하니까 내가 해볼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일단 한번 해봐. 못하면 내가 다시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게 자꾸 해보니까 팀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쇼더 플랜 10분짜리를 다 하는 거군요. 그냥 실수를 많이 하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냥 사람을 만났을 때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사장님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통 이게 나이대가 어리면 그 인원이 많아도 매출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 매출이 돼야지 또 이직티브가 유지되고 또 핀도 올라가고 근데 성장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큼의 어떤 그 GV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역점을 두나요? 어리다고 해서 유스킨을
절대 가볍게 보지도 않고요. 이분들은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진짜 흰 동아지처럼 흡수도 되게 잘하고요. 이분들은 오히려 생각이 더 이렇게 막혀 있지가 않아서 오히려 사업적인 부분들이 더 잘 들어가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되게 진지하게 해요. 절대 이렇게 가볍게 하지도 않고 아, 그래요? 제가 사업했었을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나이가 있는 상태에 들어왔었을 때는 뭔가 이게 고집도 있었고 뭔가 말도 이렇게 잘 들었지 않았다면 지금 오시는 사장님들은 워낙 변지사의 사업 좀 뭔가 자세를 잘 잡아주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정확하게 하고 또 어차피 사업 놀 땐 놀지만 사업할 때는 확실히 하자라는 게 있어서 뭔가 소비자 만드는 것도 하고 그렇다고 또 파트너 만드는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요번에 랠리를 올라갔었을 때도 랠리에 올라갔던 대리점에 굉장한 많은 부분들이 저희 파트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 다 20대 뭐 중반 초반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퍼포먼스 한두 달 만에 대리점이 되진 않지만 뭐 4-5달 정도면 그래도 이들이 뭔가 소비자를 만들고 파트너도 만들어서 차근차근 하는데 크게 이렇게 아직 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최익순 사장님의 생각은 뭐 20대라 그래서 매출이 적거나 사업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기만 한다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 그냥 일반 사업자처럼 똑같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확신이 있네요. 뭐 네. 이렇게 자꾸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열리게끔 이렇게 듣다 보면 점점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나요? 라피즈 20조가 배출시키는 게 먼저 목표고, 그 다음 루비 10조, 그리고 이제 지금 팀에서 300까지 랠리 이번 2026년도 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팀에 올 한 해, 네. 올해 마지막 네. 드림캠프에 300명 정도 갈 거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뭘 물어보고 싶냐면,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시스템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밖으로 나갔다기보다도 내가 이제 할 줄 아니까 뭐 어떤 갈등에 의해서 뭐 분리되고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어디 이 사람이랑은 하기 싫다 해도 따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많아요. 하다 보면. 그런 분들한테 이 어떤 갈등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언이 있다면 충분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 한마디씩 좀 해줄래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일단 제가 성장이 멈춰져 있을 때 저를 바라보니까 제가 성장이 멈춰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리더에 따라서 팀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시스템 밖에서 비즈니스를 난 좀 할 줄 안다 해서 나갔는데, 그럼 밖에서도 충분히 잘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 리더가 성장을 멈추고 배움을 멈추게 되면 그 팀의 조직들은 다른 걸 볼 수가 없는 그런 갇혀 있게 되는 시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됐을 때 절대적으로 팀이 클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리더라면은 문제지만 네, 나와 네, 같은 팀원들도 그런 네. 시야밖에 못 본다. 네네.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정말 리더의 생각이 크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 작은 나의 이기심 하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전 팀원들이 정말 큰 문제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거를 보고 좀 생각에 유연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의 경험상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의 감정이
이기심으로 발현이 돼서 네. 나와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야를 닫히게 네. 만드는 그런 네. 결과를 만드니 좀 열려 있게 비즈니스에 좀 열려서 비즈니스를 네. 위주로 좀 생각하자. 네. 그런 조언을 해주셨네요. 최익준 사장님도 어떤 같은 생각이겠지만 최익준 사장님의 음, 표현을 한번 해줘볼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좀 이제 되게 요즘에 이상하겠지만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팀이라는 건 뭉쳐야 된다는 거를 좀 더 많이 느끼는 거고, 그리고 문제라는 거는 늘 터지기 마련인데 나가서도 문제가 안 터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터졌었을 때는 해줄 말이 없을 거라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기왕이면 어차피 터질 문제라면 빨리 부딪혀가지고 해결하고, 뭔가 에너지, 감정 낭비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유스킨 사업하면서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사업에 나쁜 영향이 끼쳤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도 이런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프로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서, 뭔가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빨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 리더라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들을 나중에 파트너를 똑같은 거 겪었었을 때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면서, 뭐 저 역시도 지금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 속이고, 언젠가는 이 문제, 제 마음속에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또 모든 사장님들도 다 그 문제라는 거는 늘 터지기 마련이니까, 또 우리 또 멋있게 터지기 마련이다. 성장할 거면 다 모두 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면 뉴스킨 문화가 참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좀 줄여 얘기하면 갈등이 되었건 문제가 되었건 피할 대상이 아니고 극복의 대상이다.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그것이 나한테도 또 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못다한 이야기. 일단 이야기? 요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됐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요, 도움은 네. 어떤 게 된 거냐면 네. 본인의 2명이 온 사진 하나랑 여기 100 어버브 받은 거 있죠? 저 네. 사진 하나를 준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 겁니다. 루스킨의 많은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진짜, 이뤄낸 그 감사합니다. 과정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이제 일부분 네. 오늘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많은 시간을 네. 또 어떻게 얘기할 거고, 또 그 광야에서 보낸 시간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쵸? 네. 책을 한 권 써도 써겠지.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 감사합니다. 2장 준 네. 것만으로도 저희 다른 많은 사업자들한테는 큰 축복 같은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맙고요. 그래요. 그래, 그럼 우리는 앞으로 1년에 2번은 그 여행지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 와, 이번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스폰서님. 그래요. 여행지에서 스폰서님, 만나고 진짜. 여행지 가서 아침에 조식 뷔페에서 같은 자리에서 아침 식사도 한번 합시다. 너무 좋아요. 진짜. 무조건 가겠습니다. 진짜.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 꿈만 오늘 이렇게 같은. 같이 얘기해줘서 고맙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꿈과 희망을 준 리더라.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 두 사람이 이쁘게 감사합니다. 잘 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아, 기대되고, 올 연말에 그 300명의 팀원들과 같이 드림캠프 온 사진을 저한테도 좀 보내주실래요? 네, 와, 꼭 하겠습니다. 무조건 또 이뤄내겠습니다. 이뤄내겠습니다. 자신 있게 그래요,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그러면 또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정말. 더 멋진 그 사진이 또 나오겠네. 그 와, 기록적인 사진을 구경하고 싶습니다.